리튬은 어떻게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됐을까? 요즘 기분 탓인진 몰라도 이 단어가 엄청 자주 보입니다. 네, 바로 리튬이죠.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와 전자기기의 주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면서 리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백색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과연 리튬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리튬은 우리 생활 속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코드리스 시대답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노트북은 물론 최근엔 무선 이어폰까지 선 없는 전자기기에는 거의 리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청소기가 대중화되고 선풍기와 믹서기, 그리고 바퀴 달린 이동형 TV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선 전자제품이 시장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선 없이 편리하게 변화한 데에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인트였다는 사실. 이 정도면 저희 다 제대로 리며든 것 같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발견은 1817년 스웨덴 어느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르프베드손이 광물의 일종인 페탈라이트에 대한 화학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폭발하는 독특한 원소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여기엔 약 4% 정도의 알 수 없는 알칼리 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알칼리 금속과는 달리 이 원소는 광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원소의 이름을 돌, 암석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따와 이름을 리튬이라 지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원소를 제대로 분리하는 데에 실패했으나 1818년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처음으로 순수한 리튬 원소를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로소 리튬의 지구 대비가 시작된 것이죠. 리튬의 원자 번호는 3번, 기호로는 Li로 표기합니다. 원소를 이루는 원자들의 평균 질량을 나타내는 원자량 6.941을 가는 원소인데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고체 원소 중에서 가장 밀도가 낮아 사람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무른 금속입니다. 다른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산소나 물에 쉽게 반응하는 성질로 인해 자연 상태에선 화합물로만 존재하고요. 아르프베드손이 발견했던 것처럼 특히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라핀과 같은 기름의 형태 속에 보관합니다. 이러한 리튬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에 사용되어 주목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가벼운 질량과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대용량이라는 특성은 가벼우면서도 오래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현하면서 전자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폭이 커지면서 그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리튬 생산국으로는 호주, 중국, 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상에서 지각의 0.006%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하다는 특징도 있죠. 하지만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기업이 리튬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도 상승하면서 백색 황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 기업들은 리튬 외에도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2차 전지를 상용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리튬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현재로선 리튬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소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소재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리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수요를 공급이 어떻게 따라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딘가에 매립되어 있을 리튬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혹은 담수화 기술을 통해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사용이 끝난 폐 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의 핵심인 리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 리며든 리튬이 앞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